네, 정유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44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작은 서점주의 섬세하고 개성 있는 안목으로 고른 신간들 만나보죠. 동네 책방, 오늘은 고요서사의 차경희 대표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들고 오시는 책이 봄 느낌이 확 나네요. 네. 근데 말씀드리려고 하긴 했는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제목도 막 20번이라는 숫자도 들어가고. 이것도 왠지 뭐 20살로 잘못 보이고 네. 제 눈에. 근데 바로 이 편혜영이라는 이름을 보셔야 해요. 그래서 그렇죠. 네, 편혜영 작가의 소설이 결코 이런 아름다운 봄날 같지 않을 거라는 거 아마 아시는 분들 많으실 그렇죠. 텐데 그 앞서 저희가 진짜 지난번 시간에 제가 그 조혜진 작가의 환한 숨이라는 산업소설집 소개해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웬만하면은 동네 책방 코너에서 책을 고를 때 가능하면 다양한 장르나 국가의 책들을 좀 번갈아 소개하려고 하는데 예. 이 책을 이제 환한순 다음에 연달아 읽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막 아름답고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 그래도 여운이 오래 남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한동안은 사실 한국 문학책들이 화제가 많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워낙 뭐 겨울 연초에 잘 안 나오긴 했지만 이따금씩 좀 어떤 이슈들, 논쟁들이 좀 있기도 했고 사실 약간 주춤했던 것도 사실인데 네. 최근에 이제 뭐 봄도 되고 새해가 돼서 맞아요. 그런지 좀 새로운 반가운 소식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잠깐 다른 책들도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뉴스브런치에서 시시한가 코너를 오래 맡아왔던 신민아 시인의 새로운 시집도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요? 7년 만에 이제 출간이 돼. 저희 방송 때문에 못 내셨나? 끝나자마자 안 하듯이. 근데 이제 당신은 나의 높이를 가지세요라는 굉장히 이제 이 계절과 잘 어울리는 시집이 출간이 됐고요. 네. 그리고 에세이 도서를 통해 소개해드렸던 이제 김현이라는 시인의 소시집 낮의 해변에서 혼자도 신간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서로 다른 매력을 지닌 시집들이라서 이제 봄날 산책 나가실 때 가볍게 손에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가을도 시집을 읽기 좋지만 요즘에는 꽃이 피는 이 봄에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이 낮의 해변에서 혼자를 어떤 분이 해변에서 들고 가서 사진 찍은 거를 봤는데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께 이 젊은 한국 소설가들의 저력을 보여줬던 책인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도 2021년 작품들이 담겨서 바로 어제 출간됐는데요. 그렇군요. 출간되기 전부터 굉장히 독자 서점가에서 이제 기다림이 뜨거웠습니다. 네. 동네 책방이 최애 코너라고 최숙님께서 지금 뭐 벌써 편혜영 작가님에 대해서 막 글을 올리시면서 지금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네. 한국 문학계도 이따금 논란이 있긴 했지만 한국 문학을 반기는 분들은 아무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벌써 댓글 올라오는 거 보십시오. 맞습니다. 아마도 그런 좀 실망을 안겨주는 시점들도 있긴 하지만 기다리는 만큼 보답이 되는 작품들이 꾸준하기 때문에 이런 사랑이 여전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시 이제 편혜영 작가의 새 소설집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그런 산뜻한 표지와 20번이라는 제목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경고를 좀 드리고 이거 표지 싶은데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경고를 이해하실 거예요. 얼마나 설레는 표지인지. 예. 그런데 사실 아름다운 봄날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사실 봄에는 잔인한 이미지도 좀 있잖아요. 4월을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이미지와는 꽤 어울리는 소설들이 담겨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 우리에게 익숙한 공간이나 상황을 다소 뒤틀어서 낯설고 섬뜩하게 만드는 이 편혜영 작가 특유의 서스펜스나 긴장감이 이 책에서도 아주 실감나게 느껴지는데요. 근데 혹시 표지 보고 영화 미나리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이미지가. 그쵸? 어머. 그래서 그러네요. 저도 그거를 좀 떠올렸는데 마침 여기 담긴 소설 8편 중에 좀 닮은 소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플리즈 콜미라는 작품인데요. 이제 그 상황이 조금 닮아 있는데 유학 중에 만난 남성과 결혼하고 학업을 포기한 뒤 면세점에서 일을 하며 그 외국에 정착한 딸의 집에 엄마가 이제 방문을 하는 너무 얘기예요. 비슷하네, 진짜.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어둡긴 한데 네. 이 가족들이 다 서로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인 미조는 알코올 의존증과 파산 위기인 상황을 딸과 사위에게 숨기고 사위는 자신의 실직 사실과 알코올 의존증을 숨기고 아이고, 딸은 힘든 상황이네. 네, 경제적 위기 상황을 숨기고 여기에다가 아버지가 이제 사라진 이제 과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까지 겹쳐지면서 이 이민 이제 가족인 딸과 한국에 있는 어머니의 가족들이 각자 숨기고 있는 상황이 독자로서 이거를 숨죽이면서 지켜보게 되는 그런 소설이 결과가 있어요. 어떻게 될까? 네, 하는 조마조마하게 생각이 드네요. 만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자, 이 많은 사람들 지금 뭐 편혜영 작가의 작품들을 뭐 이미 읽으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소설을 통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는 뭘까? 네.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어떤 위로와 공감을 원하는 걸까? 네. 근데 작가마다 그 칼라는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뭐 어떤 분은 책에서 따뜻함이나 이 자신의 감정을 달래줄 이야기를 구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소설집은 사실 그런 쪽보다는 읽고 나면 뭔가 좀 이렇게 끈적거리게 남는 감정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이 어쩌면 20번이라는 책에 실린 소설들에는 다른 소설들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는 틈새의 인물과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알게 모르게 공감을 할 수 있는 지점들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 표제적인 어쩌면 20번부터 예. 굉장히 압도적인 이야기예요. 어떤 얘기일까요? 시골 옥수수밭 옆에 한적한 주택으로 이사한 부부의 이야기인데 이 시골 뭐 옥수수밭 이런 단어를 들으면 막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평화롭고 네, 여유 있는 삶을 네. 즐기는 이미지를 떠올리실 텐데 네. 하지만 시골 주민들이 묘하게 배척을 하고 이 옥수수밭이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보안에 취약한 장애 요소가 된다는 점. 가려져 그리고,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싸고 널찍한 주택에 숨겨진 비밀. 거기에 표면적으로는 이제 요양을 핑계로 부부가 도시를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감추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거나 이 우리나라의 시골을 마치 한순간에 미국 드라마 속의 이제 사건 배경으로 뒤바꿔버리는 그런 흡입력이 있는 소설입니다. 우리나라랑 이제 미국이랑 다른 게 우리는 이제 집들이 좀 촘촘히 붙어 있고 네네네. 사실 미국은 뚝뚝 농가가 하나씩 네, 떨어져 있는 뭔가 두려워지는데요. 근데 무서워지기도 하고. 아마도 추측상 이 부부가 일부러 이런 집을 택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안을 맡기라고 어느 날 보안업체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게 굉장히 집요하고 위협적인데 굉장히 또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설득력이. 네, 낮은 담장이나 이웃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소리를 아무리 쳐도 아무도 안 도와줄 거다라거나 그러면서도 온 마을 사람들이 이 집의 상황을 속속들이 주시하고 있는 점. 근데 이게 사실은 실제 귀촌 경험자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배척당하는 과정. 그래서 이게 극적으로 보이는 소설이라고 해도 현실감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실적인 묘사 이상으로 이 부부가 외부의 위협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신들의 비밀을 들킬까 봐 두려운 건지 이런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이 굉장히 탁월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소설에서 간혹 놓치기도 하는 어떤 현실 속의 한 부분들을 편혜영 작가가 잡아내는 그런 힘이 좀 맞습니다. 있죠. 예. 이야기 설명을 들어도 왠지 지금 제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듣게 되는 묘한 긴장감을 느끼게 되는데 또 다른 얘기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호텔 창문이라는 작품이랑 리코더라는 작품이 각별하게 느껴졌는데 어린 시절에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제 호텔 창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구해준 사촌형이 사실은 자기랑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고 서로 좀 미워하는 쪽에 가까웠는데 자신을 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에서 어떤 것들을 좀 강요하는 것들이 있고 그 살아남은 동생이 그 죽음을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내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리코더는 학창시절 강당이 붕괴된 사고를 겪고 살아난 수호와 무영이라는 두 인물의 이야기인데요. 이 잔해물에 깔려서 구조를 기다리던 수호는 바로 이제 벽 너머에 있던 친구와 끝말잇기를 하면서 구조를 기다리는데 혼자만 살아남게 되고 그 친구와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단어들에 대해 평생 이제 곱씹는 거죠. 그래서 소설을 읽고 나면 이 리코더라는 이게 뭐야 하는 제목이 굉장히 오랫동안 좀 마음에 아프게 남아있게 됩니다. 아, 이건 또 네. 우리 현실 속에서 네, 봤던 네, 네, 어떤 맞아요. 사건들을 떠올리게 네, 하는 맞습니다. 죽음이라는 네. 것을 겪게 됐을 때 네. 인간이 거기에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네. 그것을 또 기억하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세세한 부분을 짚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자, 정말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들과는 좀 다른 얘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한 면에 좀 저한테 이제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홀리데이 홈이라는 작품이랑 후견이라는 작품을 읽어보면은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나와 오랜 시간, 그러니까 뭐 남편이라던가 아버지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사실은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를 어릴 때부터 혹은 결혼했을 때부터 너무 잘 알고 지내지만 계속 그 사람의 좋지 않은 면들, 남에게 막 가혹행위를 했다거나 사기를 쳤다거나 이런 면들을 보면서도 그거를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람의 입장이 이야기가 이제 들어가요. 예. 그래서 사실 요즘 소설이나 작품들에서는 선한 인물들이 좀 인기가 있는 편인데 하도 현실이 힘드니까요. 네, 근데 예. 편혜영 작가의 작품에는 악한이라고 부를 수는 없겠지만 그런 악당 캐릭터는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는 악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소설들도 좀 인상적입니다. 네, 가까이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 벗어날 수도 없고 네. 참 힘들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우리가 사실은 삶 속에서 다 경험해 보지 못하지만 주변에서는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세계들을 소설을 통해서 아마 체험해 보는 게 여러 가지로 의미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끝으로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 네, 그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환한 숨도 그렇고 이 어쩌면 20번도 모든 문장과 이야기가 정확한 곳에 자리 잡아 있다는 느낌이 드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완성도가 높으면서도 고유한 목소리가 담겨있는 소설들이므로 좀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고요서세 차경희 대표와 함께 동네 책방 편혜영 작가의 소설집 어쩌면 20번 같이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목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